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2명입니다. 38일 만에 두 자릿수를 보인 것인데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잠시 후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브리핑은 시작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내일부터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이 동시에 등교하지 않고 분산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소재 학생들이 전면 원격 수업을 끝내고 내일부터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내일부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동시에 등교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만 등교해야 하며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등교해야 하는 등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매일 학교에 갔던 고3 학생들도 내일부터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 인원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각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의 밀집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달 26일부터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학생들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지난 14일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학생들도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 내일부터 온누리 상품권 할인 등 각종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내일부터 액면 금액의 10%가 할인되고 종이 상품권은 이번 달에 안에 1인당 구매 한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연말까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구매 한도가 상향됩니다.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10억 원어치도 풀릴 예정입니다. 또한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9일부터 6일 동안 전국 열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가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과거 신종플루 유행 때 대규모 예방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과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훨씬 더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방역당국이 전망했습니다. 개발이 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은 2차례 접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접종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신종플루 백신을 맞는 모습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신종플루 백신을 확보해 3개월에 걸쳐 1,400만 명에게 접종했습니다. 대규모 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2차례 접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신의 접종 횟수가 아마도 2회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접종 일정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과거 신종플루 백신은 단 한 차례 접종으로 면역 항체가 충분히 생겨 대규모 접종이 일사천리로 가능했습니다. 반면 현재 개발 중인 주요 코로나19 백신들은 1회 투여로는 항체 생성이 불충분해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재접종하는 2회 접종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백신 물량도 2배 더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재접종할 때 이상 반응 여부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백신 이상 반응이 한번 발생하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종이 먼저 시작된 국가의 초기 50만 건 이상, 한 100만 건에 이르는 접종을 보면서 부작용의 발생 여부 등을 찬찬히 살피고 이후에 안전하게 접종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백신 도입을 서두르기보단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유행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을 자제할 것을 정부가 거듭 권고하고 있지만 2,70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부가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예상되는 이동 인원은 2,759만 명, 하루 평균 460만 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28.5% 적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특별 방역 교통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휴게소 내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되고 QR코드 등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외 테이블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고 현장엔 안내 요원도 증원합니다. 또 화장실 혼잡을 막기 위해 휴게소 572곳과 졸음쉼터 등 134곳에 임시 화장실 706칸을 확충합니다. 이번 연휴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하지 않고 수입은 방역 비용으로 쓰입니다. 대중교통도 수단별로 방역이 강화됩니다. 창가 좌석만 판매해 승차권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는 열차처럼 버스와 항공 여객선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합니다. 현금 결제 이용자는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역사와 터미널 등에선 동선이 분리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추석 연휴 집에서 쉬기를 강조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출발 전에 물이나 간식 등을 충분히 준비해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항상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자제하며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 사업자는 시설이나 차량을 수시로 소독하고 출입구 환기와 탑승자 명단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5차 확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질병통제센터 최고 전염병학자 우준여우는 중국이 이미 코로나19 4차 확산을 경험했으며 5차 확산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준여우는 최초 발생한 우한을 제외하고는 이후 확산은 지역적이고 산발적이었으며 효과적으로 통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5차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하고 감염 동선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각국이 다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주말 새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영국 등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지 시간 19일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정부가 다시 봉쇄 강화를 고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1000여 명이 시위를 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의 새해 연휴 명절인 로시 하샤나 기간에 맞춰 전면적인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출입이 통제된 텔아비브 해변에서 봉쇄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내 발생은 오랜만에 두 자릿수입니다. 72명이고요. 서울 28명, 경기 24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에 55명이 확진을 판정을 받아서 네. 전체 확진자, 국내 확진자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5일 만에 국내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어든 겁니다. 위중증도 조금 줄어서 146명이고요. 사망은 안타깝게 5명이 늘어서 383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계속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확진자 추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발생은 5일 만에 이제 두 자릿수 많이 줄었죠. 72명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수도권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오늘자로 넘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줄어드는 건 수도권에서 2.5단계 2주간 거리두기를 강화된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했는데 그 효과가 이번 주말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전체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게 반갑긴 하지만 절대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의 확진자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숫자가 예. 좀 줄어들 것 같은데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상당수입니다. 27.4%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데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가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감염 규모는 줄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에서도 강남 대우디오빌이라는 주상복합에서 또 14명의 집단 감염이 나타났고요. 네. 또 부산에서는 동아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인 모임 기숙사 등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규모 확진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비수도권 2단계가 연장될 것인지 그 여부가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도권은 27일까지 2단계이고요. 지금 비수도권은 20일까지 2단계인데 네. 앞서 정 총리가 추석 연휴 전에 비수도권 지역 2단계는 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비수도권도 9월 27일까지는 일단 2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다음 주가 지나면 추석 연휴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이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는 게 실리적인 차원에서 좀 맞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비수도권에서 일일 확진자는 평균 29.7명이기 때문에 보통은 50인 기준으로 해서 예. 2단계로 상향을 하거든요. 그러면 2단계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해 보여서 2단계로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대본 브리핑 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박지훈 교통정책총괄과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 및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우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9월 20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72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55명이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17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5분입니다. 고인들의 맹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3일부터 적용되었던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비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가 121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2주 전은 일일 평균 35.7명, 지난 한 주는 23.7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검사량이 준 영향이 있으나 오늘은 17명으로 어제 16명에 이어 계속 20명 이하의 환자 발생이 나타난 중이며 지난 2주간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의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비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이 2단계 시행 전 대비 약 31% 감소한 것을 볼 때 감염 차단 효과는 지속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환자 발생과 감염 재생산 지수 모두 1단계 거리두기로의 하향 지표를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여럿 존재합니다. 발생 양상에 있어서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수도권 외에 8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주의 경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이며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낮아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일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 요인입니다.
수도권 유행이 전국으로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유행고리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일주간의 거리두기 완화가 가져올 이득보다는 거리두기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은 금지됩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 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은 집합 금지 명령이 유지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과 스포츠 행사 무관중 조치도 계속됩니다. 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그 후 2주간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 방역 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추석 특별 교통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기간의 일일 평균 이동량은 작년 대비 약 2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과 안전관리 조치는 대폭 강화됩니다.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휴게소와 졸음 쉼터 등 휴게시설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고 모든 음식은 포장 판매만 허용합니다. 실내 테이블은 운영을 중단하고 야외 테이블마다 투명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확보된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철도역, 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유지합니다. 철도는 좌석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버스, 항공, 여객선 등은 창가 좌석의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상시 환기합니다. 이번 추석 교통의 방역 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가급적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방역을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발 전 물과 간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차량 내에서 휴식하시는 등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추석 대비 전통시장 방역 및 비대면 판매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제수용품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9월 7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준비 기간을 전통시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국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나치게 밀집된 장소를 피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체국 전통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거래에 적합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전후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5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내년 1월과 2월의 할인 구매 한도를 30만 원 추가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먼 곳에서 가족들이 찾아오고 다 같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익숙한 모습이 이번만큼은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이번 명절은 이동을 자제하고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간 거리두기로 가족 간에 오래 뵙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에 방역당국자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번 가을과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지난 5월과 8월의 연휴 기간의 여파가 우리에게 남긴 힘든 시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당분간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코로나19의 유행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곳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방역망의 통제력을 확실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관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이충원 기자, 추석 연휴 특별 대책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여부,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일단 27일까지 비수도권 지역도 2단계 조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하루 확진자 수는 계속 비수도권에서는 계속 줄어서 2주간 평균이 29.7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더 줄고 있고요. 또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이것도 사실은 1단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추석 연휴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단계로 내렸을 경우에 실익이 좀 적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 추석 연휴로 이어지면서 폭발적인 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역 비수도권 지역도 2단계를 연장 조치를 계속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추석 연휴에는 이동이 아무래도 줄긴 하겠지만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번 추석은 전년도 추석에 비해서 이동량은 한 28.5%, 대략 한 30%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 하지만 3분의 2가 움직인다고 해도 굉장히 큰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동량, 특히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감염은 줄고 있지만 혹시 추석 연휴를 통해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도는 좌석의 50%만 예매가 가능하고요. 버스나 항공기도 창가 좌석 위주로 주로 예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동량은 30% 정도 줄지만 주로 이동은 대중교통보다는 아무래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 취식은 금지를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휴게소나 또는 화장실 사용을 할 때도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조금 더 확충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동을 좀 줄이면 좋겠지만 혹시 휴게소 사용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로 눈을 좀 돌려보면 유럽의 코로나19 확산도 심상치 않고 미국도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앞서 영국도 확진자 많이 늘어서 그런 어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항의하는 그런 주민들 모습을 보셨는데요, 리포트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서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스페인, 또 독일 등도, 독일은 확진자가 좀 많이 없었는데 다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4만 5천 명 미만으로 나왔다가 다시 4만 5천 명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지금 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없이 계속 세계적인 팬데믹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걱정스럽습니다. 자, 백신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미국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백신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3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그렇지만 3상 시험은 올해 말까지 끝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 세계적인 제약회사인데 이 화이자가 10월에 3상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해서 신속하게 일단 임시적으로 판매 허가를 받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이 화이자가 개발하는 방식은 메신저 RNA 방식인데 이건 인류 최초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부작용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너무 급하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미국은 이 백신은 또 한 달 간격으로 2번 맞아야 되고 예. 또 10월에 접종을 한다고 해도 11월까지 접종을 해서 11월이면 또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현재 4만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내년 초가 돼야 백신이 대량 생산해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치료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치료제 개발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 백신 말고 인공 항체라고 있습니다. 백신은 몸에 주사를 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게 만드는 거고 네. 인공 항체라는 것은 밖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 항체는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물론 지금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인공 항체는 개발을 하더라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비쌀 가능성이 있고요. 주로 중증 환자 위주로 그 투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중증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치료약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이걸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 대책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 모든 분들의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같이 생활하면서 이 거리두기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특히 2.5단계 또 비수도권이라도 2단계를 지키면서 지금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그나마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됐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는 전 국민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소한 이동량을 좀 줄이시고 집에서 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머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도 아직 곧 나오겠지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가 가장 중요한 백신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각에 대한 압박을 느껴서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8부는 간호조무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A씨 유족 측은 심장 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아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탈북민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과는 국가보안법상 탈출 미수 혐의로 30대 탈북민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사격장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하다 군 관계자에게 적발됐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북한 군인 출신으로 2년 전에 탈북했습니다.
경찰은 월북 시도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매주 2번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 차량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새벽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전국 각지 경찰서는 기존 주 1회 이상에서 주 2회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장소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비접촉식 감지기 등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선 방조 또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4번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7월 21일부터 7주 동안 유흥가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모두 16,0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한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세동과 한과 완제품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4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고 불이 났을 때 공장에 직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펀 군주제 국가인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 요구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분출됐습니다. 어제 방콕 시내 왕궁 바로 옆 사남 루엉 광장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만 명가량, 경찰 추산 2만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경찰 측 추산을 고려하더라도 반정부 집회는 지난 2014년 뿌라유 짜노차 현 총리가 주도한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반정부 집회를 개최한 주최 측은 오늘 사남 루엉 광장 바닥에 기념 동판도 설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측과의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가 관리하는 틱톡의 미국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며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제재를 추진하고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던 올해 하반기 경찰 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이 어제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의 실수로 일부 교실에서는 시험 시작 전에 문제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국 94개 학교에서 시행된 2020년 2차 순경 공채 시험. 경남의 한 학교 교실에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칠판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찰학개론 과목 중 한 문제의 질문이 잘못 인쇄돼 바로잡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적은 시각, 소지품을 모두 걷고 대기하는 9시 30분 이후가 아닌 9시쯤에 문항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해당 교실 수험생들은 갖고 있던 책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휴대전화로 다른 지역 수험생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 불공평하죠. 이게 누구는 먼저 알려줘서 맞추고 한 과목당 100점씩이거든요. 20문제, 한 문제가 5점이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 거잖아요. 심지어 문제 오류 자체를 공지하지 않은 고사장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댓글 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시험 끝나고 알았다는 거야. 아예 알려주지 않아서.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해 줄 수도 없습니다. 경찰학계로는 선택 과목 중 하나여서 다른 과목 선택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유무를 파악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약 5만 명, 경쟁률은 18.8대 1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로 공석이 된 대법관 후임자를 곧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곧 후보자를 가질 것이라며 아마도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가운데 보수 성향 여성인 에이미 코니 베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제11연방고법의 쿠박의 여성인 바버라 라구아 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이 신설을 검토 중인 실무협의체 동맹대화를 두고 북한 선전매체가 예속과 굴종의 올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선전매체 메아리는 오늘 실무그룹도 부족해 이젠 동맹대화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스스로 외세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자기의 목줄에 올가미를 더욱 조여달라고 애걸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을 한 뒤 동맹대화 첫 회의를 오는 10월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체 신설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볕을 가려줄 구름 없이 그야말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한낮에 햇볕 때문에 기온이 다소 오르기는 했어도 바람이 불고 또 하늘이 높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서늘해집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더운 지역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 복사한 행각이 이뤄지고 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출근길에는 꽤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쌀쌀하기까지 하니까요. 하루에도 들쑥날쑥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살짝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 안개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과 광주가 14도, 청주 12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철원 등지에서는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청주, 대구 24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영동과 영남, 제주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